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거는 5장이고요. 5장의 내용은 슈퍼댄스 코딩하고 퀀텀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앞에서는 뭐 D랑 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양자의 특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이트들 연산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응용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슈퍼댄스 코딩하고 퀀텀 텔레포테이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응용 이러면은 알고리즘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개는 퀀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그러니까 양자 통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가는 것보다는 지난 시간에 했던 저희가 뭐 양자의 중첩, 얽힘 상태, 벨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갖고 있으면은 뒷부분은 되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천천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슈퍼포지션 중첩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든 큐빗은 그러니까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이 있으며 이걸 이제 관측하면은 0과 1로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나의 큐빗을 표현하는 방식이 0의 확률, 1의 확률인 이 알파, 베타 이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알파와 베타가 확률 진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은 0일 확률, 베타의 제곱은 1일 확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 0과 1 상태 중에 하나이니까 합하면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가 뭐 코사인, 베타는 이제 사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전 처음에 이제 이 중첩을 공부하면서 얘까지 한꺼번에 개념에 넣으려고 하다가 여기는 보면 이제 이게 위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뒤에 가면 또 페이즈 시프트 이런 개념들이 나와서 그때 이제 또 개념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 0과 1이 될 그런 이제 그 직교 기저하고 그다음에 가로축 하고 그러니까 2차원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더라도 위상까지는 필요 없는 2차원의 X축하고 Z축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포지션이 이렇고요. 슈퍼포지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드마드 게이트입니다. 하드마드 게이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0에 대해서 하드마드 게이트를 걸어주면은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0이 될 확률 2분의 1, 1이 될 확률 2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을 하드마드 게이트를 걸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하고 중간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아예 0의 하드마드 게이트를 걸었을 때 1의 하드마드 게이트를 걸었을 때 요 값들을 아예 외워두면 좋은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연산을 복잡한 연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제 얘를 보면서 다시 뒤에 가서 계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되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드마드 게이트를 걸어서 이 중첩인 상태에 하드마드 게이트를 다시 한번 걸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첩된 상태에서 다시 이 매트리스를 연산해 보면은 0인 상태가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하드마드 게이트를 앞에서 한 번 더 연산해 보면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 0에다가 하드마트 게이트 거니까 이게 되겠고 1에다가 하드마트 게이트를 걸면은 이게 될 거고 해서 두 개를 합해 보면은 아마 요거 하나만 남을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도 되게 기억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탱글먼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두 개의 큐빗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의 확률 진폭이 하나는 이제 알파 베타, 다른 하나는 이제 감마 델타인 두 개의 큐빗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큐빗을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는 얽혀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양자가 있다 했을 때 이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큐빗, 이게 두 번째 큐빗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말하자면은 뭐 인수분해처럼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두 개 하나 첫 번째 큐빗, 두 번째 큐빗의 이제 프로덕트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은 얘는 얽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얘를 이제 요 앞에 있는 그림만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AD를 곱했을 때와 값과 BC를 곱했을 때 값이 동일하다. 라면은 얘는 얽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A와 D의 곱은 이 뒤에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거든요. 그리고 BC의 곱도 여기서 이걸 풀어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는 두 개는 얽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얽힌 상태라면은 당연히 이제 이걸 연산해 보면은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일치하지 않고 알파의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D의 제곱이 왜 합이 1일 때는 얽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이 00이 될 확률이 A의 제곱이고 01이 될 확률이 B의 제곱, 10이 될 확률이 C의 제곱, 11이 될 확률이 D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는 얽힌 상태의 두 개의 큐빗 중에서 특수한 상태, 이제 벨 스테이트 혹은 벨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 경우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최대로 얽혔다는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0이 될 확률 혹은 1이 될 확률이 2분의 1로 각각 이제 나누어 가진, 그러니까 어느 한쪽 0으로 쏠리거나 1으로 쏠리지 않는 이제 공평하게 2분의 1인 상태를 두 개 다 이제 이런 상태일 때를 제가 이제 최대로 얽혔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양자를 놓고 두 개의 큐빗을 놓고 얘네들이 둘 다 0, 0, 1 확률이 2분의 1, 1, 1일 확률이 2분의 1인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0, 1, 하나는 0, 하나는 1일 확률, 혹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일 확률. 이런 케이스가 2분의 1, 이런 케이스가 2분의 1인 그런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이 확률로 치면 사실은 똑같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두 개의 큐빗이 그러니까 0, 0, 1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두 개의 클래식 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0이라는 거는. 0, 0이라는 거를 베이스 스테이트로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0, 0일 확률이 2분의 1, 1, 1일 확률이 2분의 1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일 때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처음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고 그런 상태를 얽힌 상태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 1일 때는 얽힌 상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뒤에 가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요 스테이트 베타 00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00을 가져와서요. 앞에 큐빗에다가 하드마드 게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이 00에서 앞에 거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된다는 요 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 이제 뒤에 0을 붙이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같이 붙여서 쓸 수가 있으니까 루트 2분의 1에 00, 10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시납 게이트를 적용을 합니다. 시납 게이트는 앞에 큐빗의 상태에 따라서 뒤에 큐빗을 바꾸어 주는 거죠. 앞에 큐빗이 0일 때는 뒤에 큐빗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앞에 큐빗이 1일 때 뒤에 거는 반대로 바뀌는 거죠. 1,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00인 상태에 하다마드 게이트와 시납 게이트를 적용하면은 아래와 이거와 같은 벨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 1을 넣고 계산을 해보시고
10을 넣고 혹은 11을 넣고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얽힌 상태의 네 가지의 벨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은 뒤에 슈퍼댄스 코딩이나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게이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하드마드 게이트와 그 다음에 시납 게이트인데 교재에서는 이거를 X 게이트로 적어놨더라고요. 특히 벨 스테이트를 만들 때는 X 게이트를 쓰고 시납 게이트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해놓은 거는 시납 게이트로 연산을 하고 있는데 표현에는 이제 X 게이트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X 게이트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드마드 게이트 하나, X 게이트 두 번째 큐빗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해놔서 잘 이거가 어떻게 연산하는 건지 저는 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문을 제가 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다 이 벨 스테이트를 만들 때는 다 시납 게이트를 썼습니다. 시납 게이트가 보통은 표현할 때 이게 여기가 이런 뭐지? 이 뭐 십자가 표시? 근데 이 그림 자체보다는 이제 설명에 벨 스테이트를 만들 때는 시납 게이트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벨 메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희가 앞에서 그 중첩 상태를 보면은 하다마다 게이트로 중첩 상태를 만들고 얘를 한 번 더 적용하면은 원래의 값, 그러니까 일종의 클래시컬 비트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벨 메저먼트라는 거는 우리가 벨 스테이트를 만들었던 거를 역순으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납 게이트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걸어주면은 원래의 벨 스테이트에서 원래의 클래시컬 비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벨 스테이트를 가지고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00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10을 얻을 수 있고 이 상태일 때는 아니 01을 얻을 수 있고 이 상태일 때는 10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상태일 때는 11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예시로 하나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시납 게이트를 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걸면은 두 개의 클래식과 비트가 나오는데 이 그림을 이제 뒤에서는 계속 벨, 메저먼트 이런 표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의 상태를 해볼게요. 얘를 이제 이런 연산을 거치면은 두 개의 클래식 비트인 1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벨 스테이트에 시납 게이트를 먼저 걸어보면은 01은 그대로 둘 거고요. 1일 때는 상태가 11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큐빗에 하드마드 게이트를 걸면은 이 0은 H의 0 이렇게 될 거고요. 요 1은 H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H의 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1에 0, 1. 그 다음에 여기 1을 건 거는 루트 2분의 1에 0,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없어지는 게 있겠죠. 여기에 0, 1, 그 다음에 0, 1이 있죠. 없어지고 1, 1, 1, 1이 두 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 1 해서 두 개의 클래시컬 비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연산해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슈퍼댄스 코딩이 들어갈 텐데요.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개념들이 뒤에서 연산을 할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슈퍼댄스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퀀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니까 얽힌 두 개의 큐빗을 이용해서 클래시컬 비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개의 큐빗에 얽힌 상태가 뭐 일종의 어, 채널, 양자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얽힌 상태의 양자를 이제 얼마만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자료 같은 걸 찾아보니까 뭐 몇천 킬로까지도 떨어뜨려 놨더라도 이게 그 얽힌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큐빗이 얽힌 상태가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클래식 비트를 전송한다는 거고요. 순서는 우선 두 개의 큐빗에 얽힌 상태. 여기서 이제 벨 스테이트를 사용합니다. 벨 스테이트 베타 00를 만들어서 이거의 큐빗을 알리스와 밥이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알리스가 보내고 싶은 비트가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오퍼레이션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 두 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알리스가 여기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하면은 밥이 가진 큐빗도 상태가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알리스가 00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알리스가 취해야 될 오퍼레이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이덴티티 게이트를 쓴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1 by 4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게이트는 그냥 0, 1, 10, 01이잖아요. 차원이 안 맞아서 여기에 텐서 곱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나를 더 넣어서 4 by 4도 만들었습니다. anyway, 이렇게 내가 영영을 보내고 싶다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은 상태가 바뀌는 게 없겠죠.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가면은 여기서 밥이 해야 되는 거는 알리스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한 다음에 밥은 그 바뀐 상태에서의 자신의 밥은 이 바뀐 상태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됩니다. 메저먼트를 하면은 클래시컬 비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봐도 저희가 앞에서 바로 벨 메저먼트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상태가 된다. 베타 00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밥이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00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01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리스는 X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X 오퍼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X 오퍼레이션은 여기 있네요. 0, 1, 1, 0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베이스테이트는 베타 00에 X 게이트를 통과시키면은 상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베타 01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0,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내가 10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Z게이트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직접 그러니까 이 Z게이트 여기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이렇게 4x4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1, 1을 보내고 싶다라면은 X 게이트를 한번 통과시키고 Z 게이트를 한번 통과시키면 알리스가 이런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취하면은 상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베타 1, 1이고요. 이거를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1, 1을 얻게 됩니다. 보내고 싶은 비트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을 취하니까 둘 다 상태가 바뀔 거잖아요. 그 바뀐 상태를 관측을 해. 관측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관측을 하면은 클래시컬 비트를 얻는 거잖아요. 관측한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래 보내고 싶었던 비트였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내가 0을 하고 싶으면 항상 X 게이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인 거죠. 1영을 보내고 싶으면 내가 Z 게이트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둘 다 영향이 갑니다. 왜냐면 둘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얽힌 상태를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냐라는 건 뭐 기술이겠죠. 아니면 그냥 가까이 있다라고 그 기술을 우리가 뭐 이거 도저히 떨어뜨려 놓는 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까이 그냥 있다라고 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알리스가 내가 뭘 보내고 싶어. 클래식 비트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알리스는 이런 오퍼레이션만 취해주면 됩니다. 취해주면 둘 다 상태가 변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밥이 얘를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면은 클래식한 비트 두 개를 얻게 되는 거고요. 얻게 되는 결과가 보니까 알리스가 보내고 싶었던 의도했던 그 비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큐빗에만 적용을 하는 건데 두 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얘의 상태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그림 자체는 이제 알리스의 큐빗에다가 이 X 게이트, Z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둘 다 바뀌는 거예요. 둘 다 바뀌는 거고 상태가 바뀌는 거고 둘 다 처음에는 베타 00였는데 X 게이트를 취하면은 상태가 베타 01로 바뀐다는 거예요. 뒤에 예를 들어 한 번 더 해볼까요? 11이라는 내가 비트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우선은 벨 스테이트 베타 00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11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했던 방법은 그러니까 X 게이트를 취하니까 여기에 X가 0, 1, 10이잖아요. 그래서 0, 1, 10에 여기 아이덴티티 게이트를 하나 취해서 0, 1, 10에 0000 하고 그다음에 0000에 01, 10 이렇게 해서 4x4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산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00이면은 11000이잖아요. 얘는 0001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수학적으로는 되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이게 맞나? 알리스가 그냥 X게이트를 취했어, 이쪽에서. 취하면은 밥이 그냥 관측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0, 1을 얻었어. 나는 알리스가 이거 잘 모르겠고 앞에 뭘 취하겠다 모르겠고 그냥 난 Z게이트를 취했어. 자기 그러면은 밥이 이걸 관측을 해보면은 1, 0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둘 사이에 정말로 우리가 고전 정보 뭐 비트가 오고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닌 거죠. 하나만 여기에 뭐 게이트를 걸어서 뭐 상태를 바꿔주면 두 개가 얽혀 있다 보니까 뭐 같이 바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를 벨이 관측해 보면은 어차피 관측을 했다는 거는 클래식컬 비트를 얻는 거니까 두 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 위에 이런 거 내가 뭘 보내고 싶었다는 의도는 제외하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두 개의 얽힌 두 개의 큐빗이 있다면 앞에 큐빗에 뭐를 취해주면은 다른 한 큐빗에서 관측을 하면은 클래시컬 비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냐에 따라서 00, 뭐 01 있는 두 개의 큐빗을 얻을 수 있다. 통신하는 방법이 직접 0을 보내거나 우리가 고전에서 0을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전류를 뭐 모수 부호처럼 이런 건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뭐가 이렇게 선이 있어서 연결이 돼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다음은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 역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요. 얘도 출발은 얽혀있는 두 개의 큐빗을 나누어 가진 알리스와 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3의 다른 큐빗이 등장합니다. 이 제3의 큐빗의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면 됩니다. 슈퍼덴스 코딩에서는 고전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이었다라면은 얘는 큐빗의 상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알리스가 갖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그 제3의 큐빗이 밥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큐빗의 상태 정보가 큐빗 자체가 혹은 양자 자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그 제3의 큐빗의 상태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스가 제3의 큐빗 정보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알리스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밥이 가진 큐빗의 상태가 알리스가 보내고 싶은 큐빗의 상태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 하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 빠져 있는데 밑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맞아요. 클래시컬 비트를 전송하는 채널은 필요합니다. 이거는 따로 필요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를 다른 데서 막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거는 전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고전 채널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 할 때도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클래식 비트를 전송하는 과정이 없는데요. 전송하는 과정 없이 그냥 관측만 하면은 AB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거리에 상관없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벨 스테이트를 벨 메저먼트를 한다라는 거는 얘를 이동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고전 정보 대신에 큐빗 상태 정보를 보내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먼저 벨 스테이트인 두 개의 큐빗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하고자 하는 또 다른 큐빗이 있어요. 하나가 있고. 그래서 먼저 알리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큐빅하고 또 다른 제3의 큐빗의 벨 메저먼트를 합니다. 벨 메저먼트를 하니까 당연히 클래식 비트가 두 개가 나오겠죠. 이 두 개의 비트를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이게 정말로 이 숫자를 보내는 거고, 이거는 고전의 그 고전 통신, 여기 그림에 고전 통신 해놨는데, 정말로 뭐, 광섬유 채널이든 뭐든 무슨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클래시컬 비트를 두 개를 전송을 합니다. 밥에게. 그러면 밥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신의 큐빗에 특정한 이게 숫자가 0, 1이 왔네, 1, 0이 왔네에 따라서 적절한 이 X 오퍼레이션 또는 Z 오퍼레이션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밥이 가진 큐빗의 상태가 제3의 큐빗하고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이제 실제로 이 0, 1이 전달이 되는 거고, 여기는 0일이라는 그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닌데, 이 큐빗이 이동을 해야 되나? 의문이네요. 여기가 그 AB가 0, 1은 맞는데, 여기는 이거를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얘가 벨 메저먼트를 해보니까 0, 1, 1, 0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벨 메저먼트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두 개를 받은 다음에 벨 메저먼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벨 메저먼트를 하는 게 아닌데, 진짜 받아요. 진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큐빗을 X 게이트를 걸어서 상대를 바꿔주거나 Z 게이트를 걸어서 상대를 바꿔주는 거예요. 상대를 바꿔주지 여전히 이것은 그러니까 측정을 해버린 결과가 아니거든요. 큐빗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큐빗이 요 큐빗으로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상태 매저먼트가 없어요. 밥을 전송한 다음에 이 클래식 비트 두 개를 받아서 적절하게 자신의 큐빗에 X 오퍼레이트를 취하거나 Z 오퍼레이션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제3의 큐빗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매저먼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클래식 비트를 얻는 부분이 있죠. 알리스가. 얻는 부분에서는 벨 매저먼트를 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예제로 보면은 보내고 싶은 큐빗이 있어. 아니요. 큐빗이 이제 푸사이라고 있고요. 밥은 이제 이 베타 제도라는 벨 스테이트 중에 하나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가진 다음에 저도 이거 교재나 딴 데를 봐도 이거에 여기 그냥 뭐라 그러지? 컴바인드 상태? 이 베타 제로에다가 앞에 이게 이제 알리스가 가진 큐빗이고 뭐 바로 00은 아니지만 여기에 그 제3의 큐빗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컴바인드를 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컴바인드를 시켜서 베타 제로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쓴 다음에
얘를 풀어보면은 000, 뭐 011, 100, 111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알리스가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적절한 걸 뭐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바비 가진 큐빗을 좀 제껴 놓을게요. 세 번째 큐빗은 제껴 놓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만 엮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벨 메저먼트를 하는 거예요. 벨 메저먼트를 하니까 당연히 시납 게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다만트 게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보고 시납 게이트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00은 그대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시납 게이트를 이미 한 상태인가 보네요. 00은 00이 되겠죠. 01도 첫 번째가 0이니까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이니까 1하고 0이 11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11은 1이 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바비 가진 큐빗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뀐 거에서 첫 번째 큐빗에 하다마다 게이트를 걸어야 되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써줄게요. 이 00에 그 다음에 0캣을 0캣, 00캣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다 분리를 시켜서 첫 번째 큐빗에 하다마드 게이트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에 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루트 2분의 1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루트 2분의 1하고 합쳐서 그냥 2분의 1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이고요. 0도 0 플러스 1이고요. 1은 0 마이너스 1이고요. 1은 또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다 푼 다음에 000, 100 이렇게 다 푼 다음에 그냥 알파 제로와 알파 1으로 그냥 묶어준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그 다음에 가는 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00인 거를 다 빼내고 알파 제로와 알파 1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고요. 01인 상태를 또 빼고 앞으로 내고 알파 제로와 알파 1 그다음에 10인 상태를 앞으로 빼내고 알파 제로에 마이너스 알파 1 그다음에 11인 상태에 알파 제로와 마이너스 알파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잘 해보면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으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알파 제로 제로에 이게 풀사이죠. 처음에 제3의 큐빗 풀사이를 저희가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풀사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X게이트를 걸어준 풀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Z게이트를 걸어준 푸사이고요. 얘는 Z와 X를 걸어준 푸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다음에 밥이 이제 잠시만요. 측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본 거네요.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의 뭔가 그 큐빗의 상태들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 뭐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 이렇게 될 확률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관측을 해보면은 그렇다라는 거고 뒤에 가서 관측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여기에 3의 3의 2의 첫 부분 괜히 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면은 시납 게이트에 하다마트 게이트를 건 거예요. 걸었으니까 관측을 한 거고 말하자면은 00이라는 거 또는 01이라는 거 또는 10이라는 거 또는 11이라는 걸 얻게 된 거고요. 그거를 얻을 확률이 각각 4분의 1씩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00이다라면은 바비 가진 큐빗은 푸사이가 되는 거고요. 01이라고 하면은 바비 가진 큐빗은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이라고 하면은 바비 가진 큐빗은 Z 푸사이가 되는 거고요. 11이면은 바비 가진 큐빗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보면은 바비 가진 큐빗이 이렇게 상태가 바뀌었는 건데요. 여전히 그냥 큐빗 얽혀있는 큐빗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바비
푸사이를 얻으려면은 뭘 더 해야 될까요? 바비 가진 큐빗은 이 중에서 하나인 거잖아요. 각각의 4분의 1 확률로. 그러면 푸사이를 얻고 싶으면은 저희가 왜 하다마트 게이트를 건 거에서 하다마트 게이트를 한 번 더 걸어주면은 원래 걸로 돌아오잖아요. 그다음 벨 매저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는 이거를 푸사이를 얻고 싶으면은 앞에 있는 이 게이트를 한 번 더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푸사이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가 보니까 00이라는 클래식 비트를 얻어가지고 X 게이트와 Z 게이트를 0번씩 해주는 거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X 게이트를 한 번 더 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0, 1 이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Z는 0번 취하고 0번 연산하고 X를 한 번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0일 때는 Z를 한 번 해주고 X는 해주지 말고 그리고 1, 1일 때는 XZ니까 반대로 해주려면 X랑 Z 이런 순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X와 Z를 한 번씩 해주면은 푸사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두 개의 얽힌 큐빗을 나누어 가진 다음에 제3의 큐빗이 있어서 이거를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두 개의 큐빗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동안 이제 밥의 상태도 변해 있을 텐데 밥은 두 개의 클래식 비트를 진짜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바뀐 상태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에 이 받은 클래시컬 비트에 따라서 X 게이트 혹은 Z 연산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면은 푸사이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원래는 밥의 상태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푸사이가 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제3의 큐빗의 상태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연산하면서 얘가 이 바비 가진 큐빗하고 알리스가 가진 큐빗이 얽혀 있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요 두 개만 놓고 벨 메저먼트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두 개의 큐빗만 놓고 벨 메저먼트를 하면 좋을 텐데 얘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 개로 얽힌 상태로 세 개가 얽힌 상태로 봐야 되나 얘가? 왜냐면은 그 푸사이 같은 경우에는 얽힌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나 상태 아니거든요. 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세 개를 다 같이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없고 저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렇게 결과가 나왔어. 나와서 00이 될 확률 4분의 1, 01이 될 확률 4분의 1, 10이 될 확률 00이 되면서 푸사이가 될 확률 4분의 1, 01이 되면서 푸사이의 X 게이트 취한 요 상태가 될 확률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지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의문인 상태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벨 메저먼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개가 아예 벨 스테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 그냥 이 수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서 이거만 보면 텐서 프로덕트거든요. 요것만 보면은 이게 얽힌 상태야 아니야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제 세계에서 얘를 구현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얽힌 거는 얽힌 거 나누어 가져. 뭐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또 다른 큐빗을 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 그냥 놓고 그냥 뭐 얽힘도 없이 그냥 벨 메저먼트를 하면은 뭐 되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 메저먼트를 한 순간 이제 클래시컬 비트가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메저먼트를 해버렸다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푸사이가 사실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여기 푸사이가 관측되는 순간 사라졌어요. 이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AB를 고전 채널로 전달을 해서 밥이 이런 X 오퍼레이션, Z 오퍼레이션 취하면 다시 푸사이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는 사라지고 여기서는 생겼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얘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저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클래시컬 비트 아니
그 큐빗을 전송을 하는 거냐.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거가 일종의 양자 채널이라고 봐서 이게 정보가 되게 전달되는 채널처럼 물론 실제로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양쪽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개를 다 관측하면은 정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차치하고 그냥 진짜 큐빗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랑 대치를 시켜보면은 정말 하하 씨가 말한 게 되게 의미적으로 딱 말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더 없으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